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기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는 정확히 191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남짓 남은 시점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에 이 나라의 정권을 맡았던 문재인 정권은 주적을 없애버린 정권입니다. 주적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체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공격하며 적대할 수 있는 그런 세력, 또 대한민국의 이 영토를 침범해서 우리 국민들을 살상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준비태세가 늘 되어 있는 그런 세력, 그렇게 있다면 그것은 단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고, 그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주적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여 동안에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의 솔선에서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각에서 이 주적 개념을 계속 무너뜨려 왔습니다. 헌법 66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은 뭘 말합니까? 또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북쪽으로는 그것이 다 대한민국 영토이고,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이래에 대한민국 영토를 강제로 한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입니다. 따라서 이 반국가단체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핵을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멀리는 미국, 일본을 겨냥했지만 주로 대한민국을 향한 이러한 엄청난 무력을 지금 집중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이상 김정은 정권을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평양 시민 수만 명이 있는 자리에서 김정을 옆에 세워놔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했고, 저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호칭을 하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우리 현재의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남쪽 대통령이 있을 수 없죠.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반국가 단체를 조직하고 호칭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를 헌법적으로 부정해야 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쪽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돼버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밑에 하위 직위에 남쪽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뭐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걸 묻혀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남북 군사 합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수도권의 공군기 정찰과 비행 훈련을 금지하는 조항을 거기에 넣어버렸어요. 북한은 평양이나 구석구석 숨은 곳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기지들을 숨겨놓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노출해가지고 수도권에 모든 국가적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데, 이 영공을 지키는 우리 공군력의 군사 활동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 스스로 주적에게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영공을 내어주는 이런 군사 합의를 했는데, 이것도 명백히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3일 이른바 제주 4.3 사건의 그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대동해 가가지고 1948년 4월 3일의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민들이 남북한 단일 정부 수립을 원하는 그런 희망의 싹을 여지없이 말살하고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일이다. 따라서 그 당시에 군경이 이 양민 학살에 책임을 져야 되며 오늘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이 여기에 사죄하러 나오고 동반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3 사건은 논쟁이 많은데 48년 4월 3일 새벽에 남로당 제주도 지부 김달섬이 주동이 돼가지고 다음 달에 있을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일으킨 남로당의 폭동입니다. 그날 새벽을 기해서 13군데의 경찰 시설 등을 전부 습격해서 경찰관들을 사살하고, 그럼 그걸 방치해야 됩니까? 그래, 그것이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선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남북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그 어느 때 어느 시점을 위해서 그 제주도민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가졌다면 왜 무장폭동을 일으킵니까? 이거 명백한 남로당의 무장폭동에서 비롯돼 가지고, 그럼 이걸 진압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경찰을 완전히 해체돼 버리고 거기에 있던 국군의 일개 연대도 완전히 해체돼 버렸으니까 부득이 본토에서 그것이 진압하기 위한 병력이 갖고 그 진압 과정에 많은 사람이 희생된데 양측이 다 희생됐어요. 물론 제주 양민이 희생된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잉 진압 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주 4.3 사건 폭동의 근본은 북한의 지력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정권 수립을 해방하기 위한 남로당의 폭동 행위를 이것을 미화해가지고 남북한 단일 정부를 희망하는 제주 양민들이 그 순박한 생각을 짓밟았다. 이건 북한 노동당의 주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주장과 똑같은 것을 대한민국 국가본수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4.3 사건을 보는 시각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신영복 씨는 60년대의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20년 이상을 복역하고 나온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2018년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등 북한 인사들이 참석한 그 회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는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 느닷없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앞에서 공산주의를 존경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보원 앞 현관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원의 훈석, 정보원 그 큰 돌에 이른바 신영복 글씨체제로 그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한 것이 얼마 전의 일이고, 이걸 본떠서 경찰청 본부에도 신영복 필체를 닮은 경찰청 훈을 새긴 것을 세웠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또 다른 방정으로 공산주의자, 그리고 김일성이가 한때는 수감자를 서로 교환하자고 할 때 그 명단에 첫째 신영복을 넣었을 정도로 공산주의자가 명백한 것을 이렇게 칭송하고 잊지 못하고 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 이른바 586 이 주사파들은 한미동맹을 꾸준히 회방하고 훼손하고 그래야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북한에 동조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이 순간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주장하는 한미동맹 해체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거짓말도 1000번을 계속하면 참말로 믿어지듯이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할 것은 지금 남북한은 휴전 상태에 있고, 그리고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군 지금 28,500명이 평택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거기에 주둔하는 법적 지위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거기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평택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 가면 그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지만은 16개국 참가국의 군사 대표들이 지금 거기에 다 참가하고 있고, 현재 유엔군사 참모장은 캐나다 육군 중장이 아마 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적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와 똑같은 한미동맹보다도 더 강화된 중국과의 군사동맹 안전보장 동맹이 있고, 소련과 러시아와의 그 동맹도 있습니다. 중국군은 압록강 대안에 약 28만 명의 이 중국군이 거기 포진하고 있고, 소련, 러시아는 함경북도 북동부의 약 40km, 연해주와의 경계선상이 소련과의 지금의 러시아와의 국경인데 거기에도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압록강과 두만강은 겨울에 얼음이 얼면 걸어서 내려올 수 있고, 가을수기에는 바지를 걷고 건널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중국군과 러시아 군대가 각각의 동맹 조약에 의해서 사실상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것과 같다. 저 태평양 멀리 미국이 거기에 평택에 와 있는 것, 요것이 특별히 동맹에 의해서 일부러 지원하기 위해서 도드라지게 와 있는 이런 인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 압록강, 두만강 그 긴 국경선에 사실은 필요시에 중국군이, 러시아군이 언제든지 건너올 수 있는 그 지점에 이걸 포진되어 있는데 유독 미군만 철수하라. 이건 앞으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어느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양쪽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토론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시점이 와야지, 감상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정권 실세들의 이런 현혹된 말들이 거듭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직시해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적 군대를 뭉개버린 이 정권 아래에서 지금 60만 국군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미 동맹에 의한 훈련도 자꾸 축소하고, 그래야 주적 개념도 사라지고 한 그 군대가 결국은 병영 안에서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적도 없이 이렇게 된 군대는 자연히 엉뚱한데 그 에너지를 소비하기 마련이고, 그래야 성추행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방장관이가 군 당국자가 이걸 엄단하겠다, 계속해서 뭘 하겠다 해봐야, 근원적인 문제는 주적 개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군의 사기를 거기에 맞춰야 하지 않은 한 이러한 군기회의 사건은 거듭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이 주적 개념을 망가뜨린 이 정권의 과오는 엄청난 것이고 통단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 전에 국정원 공안 담당 수사관들과 경찰의 공안 담당 수사관들이 10여 년에 걸쳐서 오랜 세월을 추적해가지고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간첩다 사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것을 청주 지역 활동가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간첩이 저 만주에 가가지고 이게 자금도 받아오고 북한하고 접촉해서 명백한 간첩단 사건인데, 아마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그 수사관들은 아마 피눈물을 쏟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부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간첩단 사건을 발표도 하지 않고, 이런 엄청난 일이 주적 개념을 무너뜨린 이 정권 아래에서 비로소 열의를 가진 수사관들에 의해서 이 일부가 밝혀졌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간첩단 활동이 얼마든지 우글거릴 수 있는 환경을 이 정권은 만들어 놨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란트 서독 수상은 동방정책을 편 사회당 출신의 수상이었습니다. 그가 실각하게 된 것은 그의 이 수상실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동독 간첩임이 적발이 돼가지고 구속되는 바람에 그는 총리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은 동서독이 분단된 이후에 서로 싸운 일도 없고 아주 평화 상태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독은
통독이 될 때까지 동독의 간첩 침투를 철저히 방어를 해가지고 집권자의 수상까지도 그 보좌관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을 파헤쳐가지고 낙마시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서독이 강한 증거인데 이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거기에 비하면 지금 무엇들 하고 있는가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제 화두는 이쯤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국민의힘 당의 대선 경쟁에 나선 10여 명의 이 후보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주적은 어디며 만일 그대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 주적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지키며 그리고 국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빠른 시일 안에 머뭇거리지 말고 왜 머뭇거리냐 이 말이야. 주사파가 두렵고 민노총이 두렵고 정교조가 두려워서 그런 거야?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해야 돼. 우리는 좌익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좌익 정권으로부터 이게 정권을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한다면 주적 개념을 각각이 분명히 세워야지요. 촉구에 맞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